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장점으로는 역시 시네마틱한 때깔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4mm, 35mm, 50mm 이렇게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트리니티를 완성을 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세 가지의 화각을 가진 렌즈를 모두 발매를 했다. 이 점이 또 하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렌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만듦새라든지 뭐 선예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4K 이상의 해상도를 커버하고 남는 그 정도의 광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이전에도 리뷰했던 시루이에서 나온 아나몰픽 렌즈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렌즈는 24mm f2.8 아나몰픽 렌즈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에 있는 것과 포장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 렌즈를 제가 다 꺼내놨는데, 이쪽에 있는 가장 큰 렌즈가 24mm예요. 중간에 35, 여기가 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몰픽 렌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좌우를 조금 더 압축해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이거를 풀러가지고 옆으로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그렇게 좌우가 훨씬 더 넓은 이런 비율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외관 자체는 기존의 것들과 똑같이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듦새 이 자체는 튼튼하고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점 링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하드 스탑으로 딱 걸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팔로 포커스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훨씬 더 이제 세팅하기가 쉽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조리개 링의 움직이는 무게감은 기존의 것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잘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리개 링도 단 없이 무단으로 움직이는데 2.8에서 F16까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인데, 기존에 67mm가 아니라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mm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필터 구경이 조금 바뀌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점은 아니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 렌즈의 구경 역시 이 세 개 다 미세하게 달라가지고 매트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약간의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렌즈로 오면서 기존에 이제 85cm의 최소 초점 거리가 있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60cm로 최소 초점 거리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 가장 무거운 800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50mm가 600, 700, 800 이렇게 된다, 100g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화각은 24mm인데 이게 풀프레임 기준으로 24mm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풀프레임용 렌즈는 아니고 크롭바디용 렌즈이기 때문에 1.5배 크롭 팩터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 이러면은 36mm 화각으로 보이는 게 이런 일반적인 이런 상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좌우를 압축하는 이 아나몰픽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나몰픽 렌즈인 같은 경우에 이 효과를 고려한 어떤 화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일반적인 렌즈하고 매칭이 돼요. 그래가지고 좌우 압축 효과를 풀렀을 때 한 27mm 렌즈로 촬영한, 풀프레임에서 27mm 렌즈로 촬영한 것에서 상하를 잘라내가지고 2.35대 1의 비율로 맞춘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케하고 플레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나몰픽 특유의 보케와 플레어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광각으로 갈수록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줄어들어가지고 이 보케라든지 플레어가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모든 렌즈가 다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렌즈 역시 이런 보케라든지 이런 플레어가 그 이전에 35나 50mm에 비해 가지고 훨씬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나몰픽 특유의 가로로 길게 쫙 늘어지는 이런 플레어는 충분히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물론 빛이 직접적으로 이 렌즈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확실하게 나타나죠.
색상은 역시 푸른색 계열로 시루에서 나온 3개의 모든 렌즈가 비슷한 색상의 플레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회 그러니까는 빛망울 역시 다른 아나몰픽 렌즈와 비슷하게 조금 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이 아나몰픽 렌즈 특유의 복회가 있어요. 그런데 24mm에다가 그 다음에 F값이 기존의 1.8에서 지금 2.8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타원형으로 아주 막 보여가지고 이건 아나몰픽 렌즈다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크게 드러내진 않지만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역시 약간의 타원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회와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아나몰픽 렌즈 특유의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는 이렇게 한 세트 시리즈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초점 브리딩이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화면이 앞뒤로 살짝 줌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일반적인 사진 렌즈에서는 이런 브리딩이, 포커스 브리딩이 거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거의 신경을 쓰지를 않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맞을 때 이게 화면이 이렇게 숨 쉬듯이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 포커스 브리딩이 원래 시내 렌즈에서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완벽한 시내 렌즈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막 수천만 원 하기 때문에 이 렌즈는 포커스 브리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4mm이기 때문에 이 포커스 브리딩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아마 초점 거리가 조금 더 긴 그런 렌즈 50mm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은 24m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대로 크게 포커스 브리딩이 느껴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3mm라는 어떤 광각이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으로 이렇게 좌우가 긴 이런 물체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배럴 디스토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그대로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직선이 이렇게 심하게 곡선으로 표현된다든지 이런 수직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선적인 느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24mm 렌즈에 비해 가지고 완벽하게 왜곡을 억제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신 렌즈에 걸맞게 어느 정도 이런 왜곡은 상당히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들어가 있는 이런 배럴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 이 시루이에서 만든 약간의 빈티지 느낌을 강조해 가지고 이거를 아예 없애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정확한 이런 내부적인 상황을 제가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렌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1.33배 아나몰픽이 빈티지 스타일이라 라서 그렇게 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내부의 개발의 이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제 영상들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최소한 3개의 화각을 확보한 렌즈군이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트리니티, 그러니까 삼총사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프레임 기준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면 상하를 날린다고 봤을 때 한 28mm, 40mm, 60mm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각각 실제 초점 거리로는 24mm, 35mm, 50mm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그 영상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화각대의 어떤 3가지 모든 화각을 다 가지고 아나몰픽 렌즈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튀는 이런 장면이 최소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질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렇게 4K 회상도, 지금 촬영한 게 4K 해상도로 촬영을 해가지고 좌우를 늘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보시는 대로 굉장히 이제 샤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광학계 자체의 능력은 충분히 4K 이상의 해상도를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24m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헬드로 손떨반 기능을 다 끄고 그냥 손에 들고 촬영했을 때도 그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손떨림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런 광학의 렌즈를 손에 들고 촬영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 손떨림이 심한
심하진 않죠. 당연히 손에 들고 촬영하는 것도 나름의 영상 표현 방법의 하나로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짐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슬라이드 혹은 삼각대 뭐 이런 데 얹어가지고 조금 더 정적인 느낌의 어떤 영상을 촬영하는데도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는 아나몰픽틱한 이런 느낌을 내주는 필터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치 아나몰픽 렌즈가 아닌데 아나몰픽처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본격적인 아나몰픽 렌즈로 디자인되어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시리즈의 렌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아나몰픽 렌즈를 이용한 프로젝트 진행을 했을 때 손이 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그런 렌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자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네마 렌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루이에서 나온 24mm f2.8 아나몰픽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